네, 고객님. 말씀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속상하실 수 있는 문제인 거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회사 방침상 해당 상품은 일단 회수 절차 없이 환불이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고객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 배송 담당 직원 실수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할리아 씨, 이틀 전에도 클레임 접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5건이에요. 3개월 동안 20건이면 솔직히 회사가 꽤 인내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그리고 요즘 AI 상담 그거 아시죠? 오류도 없고 말도 예쁘게 잘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사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준 미달 응대자 전원 권고사직 처리하라고. 여기 서명하면 2개월치 월급, 퇴직금 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조만간 해고 통보 나가요. 그땐 퇴직금 없이 퇴사 처리고요.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개선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넘었어요. 근데 계약할 때 퇴직금은 최소 1년치는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 집에 왔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또 잘린 거지?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벌써 몇 번째냐? 나 잘하고 싶었어. 그냥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퇴직금은 받았냐? 응. 2달치 정도. 계약할 땐 최소 1년치 보장 아니었어? 그럼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지. 그거 어떻게 신고하는 건데?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퇴직금 나한테 송금해. 그 돈으로 뭐 하게? 또 술 마시러 갈 거야? 엄마, 이참에 퇴직금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한 번 더 가보면 안 돼? 너까지 꽤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야. 됐어. 치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겠어. 송금할게. 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퇴직금도 약속했던 것보다 덜 받은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 신고하셔야죠. 제출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어요? 저 인터넷에서 검색은 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상담 대기자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저 옆에 민원 안내문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필요한 서류 챙겨 오세요. 죄송한데 아까 그거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서요. 아니, 뭘 자꾸 못 해준다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냐고. 열받네, 진짜. 야, 너 뭔데 쳐다봐. 구경났냐? 표정이 왜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죄송해요. 네가 나 쳐다본 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역시 내 말을 들어줄 곳이 없는가 보다. 그래, 다들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한가하게 남 걱정 들어줄 여유 같은 건 없겠지.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나도 유튜브 해볼까? 이거 유민이 채널이잖아. 구독자 338만? 이게 진짜야? 1년 넘게 연락 없더니 내 구독자 수 보고 갑자기 만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연락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예. 넌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니. 근데 지금 유튜브 하겠다고? AI 생성 영상 쪽이라면 말하고 싶은 게 좀 많아. 요즘 AI 영상 쪽은 완전 레드오션이야. 1년 전만 해도 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상위 채널 아니면 거의 안 보여. 지금 너처럼 아무 기반 없이 들어오면 거의 확률 없어. AI가 뭐 해주는지부터 잘 알아야 돼. 지금은 텍스트 하나 넣으면 썸네일부터 편집 영상까지 자동으로 나오고 자막, 음성 더빙까지 다 돼. 컨텐츠 제작보단 운영력 싸움이야. 누가 더 빨리 많이 올리고 트렌드 캐치하느냐. 그러니까 후발주자에겐 진입 장벽이 꽤 높지. 나 퇴직해서 돈도 없고 솔직히 뭐라도 붙잡고 싶었어. 팩트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너 글 정말 잘 썼잖아. 전국학생문예대회 장려상, 시교육청 수필 공모전 우수상, 교내 101장 최우수상. 기억 안 나? 그걸 아직도 기억해?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도 짜임새 있게 잘 썼잖아. 너만의 강점을 살려. AI는 따라할 수는 있어도 진짜 너의 진심까진 흉내 못 내. 너 글 잘 쓰잖아. 블로그부터 시작해봐.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AI를 활용하면 그게 진짜 시너지야. 고마워, 유민아. 나 다시 써볼게. 내 이야기. 블로그 첫 글인데 그냥 혼자 쓰기엔 막막하네. AI한테 도움받으라던데. 근데 진짜 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답은 나오는데 너무 딱딱해. 이걸 내가 다 고쳐야 되는 건가? 결국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방법을 바꿔보자. 아예 기본 뼈대를 내가 짜고 부족한 부분만 도움받는 거야. 여름 비에 젖은 돌담길, 담장 너머 피어난 능소와 그 조용한 풍경 속에 스며드는 마음 같은 이야기. 빠르게 변하는 왕검이라는 도시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남기고 싶어.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쓰려고 했는데. 야, 저 여자 봐봐. 와, 쟤 진짜 대박이다. 또 관상 타령이냐? 제발 좀 그만 봐. 관상 블로그의 영상까지. 그만 좀 보라고. 너 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냐? 관상은 그냥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야. 쟤는 이 나라에서 아주 보기 힘든 무령이야. 그래서 뭔데? 엘크 관상. 엘크는 또 뭐야? 노르딕에 사는 초대형 사슴이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수컷은 몸길이 3m에 몸무게 600kg까지 나가. 별명이 사슴의 왕이야. 사슴이 사슴이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체급이 다르다니까. 엘크는 수컷만 해도 최소 350kg이야. 1대1로는 늑대가 절대 못 이겨. 심지어 그리즐리 베어도 웬만하면 정면 충돌 피한다고. 하지만 꽃사슴은 몸무게 겨우 2자릿수라 늑대만 봐도 도망가. 그래서 그게 지금 저 여자하고 무슨 상관인데? 잘 봐, 저 이마. 넓고 높게 빠졌지? 이마 광대, 턱까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선. 딱 대형 골격이야. 사슴 중에서도 엘크만 저런 게 나와. 그냥 얼굴 작고 예쁜 거 아니야? 아니, 예쁘고 끝나는 얼굴이 아니야. 기품이 있어. 중심이 잡혀있고 묵직해. 엘크 수컷이 멀리서 보면 고요한데 눈 마주치면 정면으로 돌진할 것 같은 긴장감이 있지. 지금 쟤 자고 있어도 그런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헛소리도 작작해라.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거잖아. 아우라는 무슨 아우라야? 일어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아냐, 나 진짜 확신해. 쟤 1년 안에 왕이 될 상이야. 뭐라고? 지금 총령 선거도 3년은 남았거든? 제가 뭘 어쨌다고 왕이 돼. 내 말 틀리면 1000만 원 줄게. 진짜냐? 지금 녹음한다. 해. 지금 해. 뭐냐? 이 근자감은. 여보세요. 안녕? 혹시 아직까지 자고 있었니? 좀 잤지? 왜? 무슨 일 있어? 딱히 일은 아니고 성과 보고 정도?
네가 올린 글 13편, 현재 댓글 137개, 좋아요 426개. 그리고 방금 광고 제안 하나 더 추가됐어. 진짜? 그 정도야? 응. 그런데 그걸 정작 본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모니터링 안 해? 글 쓰는데 집중하느라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었어. 그게 바로 문제야. 창작은 예술이고 예술은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넌 반응을 마주할 자격이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나 좀 보자. 너 폰 액정 깨진 걸 그냥 쓰는 거. 맘에 걸렸는데 이참에 바꿔줄게. 스타 작가 데뷔한 기념으로. 고맙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다. 나 그런 거 받기엔 좀. 줄 때 받아. 맘 바뀌기 전에 긴 말 안 한다. 당장 나와. 엄마, 나 폰 바꿨어. 왜? 고장 났어? 아니, 요즘 내가 쓴 글들이 반응이 좀 좋아서 친구가 축하 선물로 준 거야. 오늘 우리 고깃집 가자. 내가 살게. 이거 진짜 소고기 맞아. 그럼 내가 일부러 좋은 걸로 골랐어. 오늘은 좀 좋은 날이니까. 맛은 있네. 저기요, 여기 제일 비싼 술로 한 병 주세요. 예, 그걸로요. 엄마, 술은 좀. 오늘은 그냥 고기만 먹자. 됐다.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마셔보겠니? 너 어릴 땐 울기만 했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으이그, 엄마, 진짜 그만 마시자. 너무 많이 마셨어. 술맛 떨어지게 왜 그래? 내가 내 돈으로 마시겠다는데. 엄마, 이제 진짜 병원 가보자.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같이 가보든지. 뭐? 날 병자 취급해? 너 요즘 돈 좀 벌었다고 날 가르치려는 거냐? 엄마, 엄마한테 나는 그냥 돈 주는 존재야? 그럼 네가 나한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긴 하니? 엄마, 방금 그 말 농담이지? 아니, 진심인데. 너무하네.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술주정 때문에 싸우고 집 나갔잖아. 그래도 엄마 좋아하는 고기 사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 잊었어? 행복이 사료값 비싸다고 술 좀 줄이자고 했더니 엄마가 행복이한테 그 짓 하려던 거 내가 막다가 등에 상처 생겼잖아. 그것 때문에 나 워터파크에서 일할 때 나만 등 덮는 유니폼 입고 일했다고. 그리고 술 마시고 사람 때려서 합의금 낸다고 내 대학 등록금도 다 날렸잖아. 그래서 대학교 중퇴했고. 그만해. 다 지난 일 왜들 쑤셔. 당장 꺼져. 보기 싫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엄마인데. 이게 뭐야? 전체 계좌 인출 완료? 잔액 영원? 네 돈은 내 돈이지. 그렇게 잘났으면 돈도 바로바로 주지 그랬냐? 나한테 모욕만 주고선 감히?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다. 넌 존재할 가치가 없는 년이야. 폰 해킹당한 거야. 최근 송금 기록 전부. 네 엄마야. 돈 다 빼갔네.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리아야, 너를 부수려고 한 사람이 너의 가족이었다면 지금 널 다시 붙잡아줄 사람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야. 속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무진 국가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9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 매우 편향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한 사실상 살인 행위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됐네. 이제 엘크 관상 슬슬 시동 걸 때다. 그만 좀 하고 좀 쉬지 그래. 너 진짜 많이 지쳤잖아. 누워있으면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거라도 해야 좀 견딜 수 있어. 할리아님의 블로그에 새로운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6분 전 다세당 공식 계정입니다. 다세당? 그게 뭐야? 무슨 댓글이지? 알렉스, 리아가 묻는 거 당장 분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 약칭 다세당, 등록된 중앙정당, 청년층과 지역 소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웁니다. 창당 4년차, 원외정당이며 SNS 기반 지지층 확보 중. 최근 청년세대 작가,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협업을 통해 정당 메시지 확산 시도 중입니다. 할리아님의 최근 게시글, 능소화가 피던 골목엔 슬픔도 함께 자랍니다를 공식 계정에서 정독한 후 협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리아님의 글을 천천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이 글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당이 준비 중인 독립 창작자 인터뷰 콘텐츠에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할리아님께 듣고 싶습니다. 정당이 내 글을 본다고? 세상은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네. 그냥 써내려간 건데 누가 이렇게까지 본다고는 생각 못했어. 기계로 쓴 글에 대해 감정을 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면 그건 네가 쓴 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이 말들 그냥 흘려보낼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걸 같이 붙잡아 보자고 한 사람이 생겼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건네보지 뭐. 촬영 들어갑니다. 사운드 롤, 카메라 롤, 시작합니다. 오늘 인터뷰 몇 가지 질문으로만 갈게요. 할리아님, 당신은 왜 기록을 남기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을 안 해요. 그냥 참고 넘기고 잊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부서지죠. 말이라는 건 타이밍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게 가면 늦어도 도착하니까. 저는 그냥 도착하길 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누구에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제가 남긴 말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 같은 거요. 이건 그냥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 사람, 단어에 무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언어죠. 희귀합니다. 이런 결은. 크리에이터들 중에 이렇게 정적을 버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은 불안해서 자르고 꾸미고 포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멈추고 견뎌요. 그 자체로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단순한 공감이나 진정성에만 머물지 않아요. 한 장면으로 흐름을 바꿀 정도예요. 인상 깊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서사죠. 그렇죠. 메시지의 끝이 응원이 아니라 위임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건 우리 쪽에서 오래 찾던 유형이에요. 아직 본인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 감도라면 테스트 무대 정도는 이번에 제안할 수는 있겠죠. 외형 지표는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그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 속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건 몇 개월 트레이닝으로 안 돼요. 그냥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죠. 그 말을 더 멀리 가게 해주는 것. 역시 할리아야. 잘 풀릴 것 같네. 정민이, 맞지? 간만에 보니 반갑네. 어라? 리아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여기 있었구나. 몰랐네. 다세당 홍보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대기 중이야. 졸업하고 너한테는 꼭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아니야.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지 뭐.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아까 잘 됐는데. 왜 이러지?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고3 때 발표하다가 자기 이름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더니 아직도 이러니? 왜 그래? 그래도 그 자료는 정민이가 밤새 만든 거였잖아. 누구보다 먼저 와 있었고 열심히 했다고. 그걸 네가 아직도 기억하네. 기억나지?
정민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발표 정리해줬잖아. 정민아, 유민이 말 신경 쓰지 마. 넌 항상 정민이 무조건 저 녀석 편만 드냐?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 유민아. 그리고 고마워, 리아야. 뭘 그 정도 가지고 혹시나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너희 둘 다 진짜 그대로네. 변하질 않아. 근데 그대로인 게 나쁠 때만 있는 건 아니야. 한리아님, 다세당 조직국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강천구 보궐선거 후보 요청 및 협의 제안. 뭐? 보궐선거 후보? 진짜 나한테 오는 거 맞아? 내용 분석 중. 정치 콘텐츠 협업 이후의 긍정적 반응. 타겟 유권자 정서 분석을 토대로 직접 공천 제안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당이 콘텐츠를 보고 후보를 제안하는 것은 전례가 드뭅니다. 드디어 왔네. 내가 말했지? 요즘 세상에 말로 사람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근데 너는 이상하게 한 줄만 써도 마음을 잡아 끌어. 나 아직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는데 국가의원 후보라니. 그리고 난 말도 잘 못하고 생각도 느려. 그래서 맞는 거야. 요즘 그 분야는 말 빠른 사람들끼리의 눈치 싸움인데 그런 곳에 너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흐름이 달라져. 참고로 한리아님은 지난 6개월간 평균 일관된 감정 대응, 공격적 발언 비율 0%, 독자와의 장기적 신뢰 형성률 87%. 유권자들이 보기에 위험 수치는 낮고 신뢰 회복력은 높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혼란스럽네. 리아야, 잘 있어? 나 스마트 안경 사고 너한테 전화해봤어. 이걸로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던 사람이 너였어. 이거 진짜 편하네. 그래? 스마트 안경? 그런 게 있구나. 다세당 직원으로 들어가서 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리고 너 지금 다세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 얘기 나오는 거 진짜야? 조직국 애들이 너 얘기 엄청 해. 나 지금 당에서 섭외랑 홍보팀 하고 있거든? 너 블로그 글 여기 사람들 다 그 얘기만 해. 아, 그래? 진짜야. 너처럼 솔직한 사람 드물어. 글 하나하나가 사람 마음에 꽂히잖아. 그런데도 이 판에 안 나오면 세상이 손해지. 근데 네 성격 내가 잘 알아. 조심스러운 거. 갑자기 시작하라고 하면 부담되겠지만 그냥 한번 와서 얘기 들어봐.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준비돼 있어. 근데 선택할 기회는 줘야지. 그게 친구가 할 일이니까. 그래. 일단은 들어는 볼게. 이 지역, 그동안 정치 혐오가 심했습니다. 누구든 나오면 또 거기서 거기지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말 잘하는 꾼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저희는 지금 이 지역구의 정서를 바꿀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말이 아니라 국민의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점에서 한리아 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능소와 골목은 당내에서도 회의 자료로 돌려봤어요. 한리아님 글이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감정적 정제력이 신뢰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 글을 읽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제된 감정, 숨지 않은 진심, 결국 말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오늘은 그냥 얘기만 듣는 자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자 쓰는 글로 끝낼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런 고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리아야, 정민이? 또 보내. 총괄실에 잠깐 자료 전화로 왔는데 넌 무슨 일로 여기 왔어? 그냥 미팅 좀 있었는데 나 여기서 출마 제안 받았어. 강천구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나서기 싫어서 숨어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달래. 나보고 대표하래. 나 같은 사람이 누굴 대표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중3 때 급식실 줄 길어서 다들 짜증났던 거 기억해. 앞에서 소리 지르던 애들 그냥 다들 외면했잖아. 근데 너만 뒤에 서 있던 다리 불편한 친구한테 먼저 가도 돼. 그랬잖아. 그날 걔 집 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다더라. 처음으로 괜찮아요란 말을 들었다고.
그게 너야?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포스터처럼 멋진 말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한테 처음이 된 사람이 무대 말고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고1 때 따돌림 당하던 애 있었잖아. 걔가 교실 떠난 날 너가 그의 자리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주다가 일기장 우연히 발견했었지. 그때 너 그걸 선생님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글로 답장을 써서 걔한테 붙여줬잖아. 그거 걔한테 들었어. 너의 글 하나 덕분에 진짜로 죽을 생각 접었다고. 그 말이 그 아이한테는 누가 해준 말보다 컸을 거야. 넌 여기랑 잘 어울려. 말 하나에 깊이가 있잖아.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아. 고마워. 정민아. 이번엔 너의 목소리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 출마하겠습니다. 진짜? 잘 생각했어. 말 못하고 참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겁나긴 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제부터 잘 해봅시다. 축하드립니다. 할리아님. 이제부터는 단순한 시민이 아닌 공적 인물로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공적 인물이라. 뭐 그래야겠지.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배워? 책으론 못 배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를 두셨잖아요. 저는 AGI입니다. 법률, 행정,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이미지 관리, 언론 대응, 유권자 분석. 인간 전문가 이상의 실전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건 너 기준이고 내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 맞춤형입니다. 할리아님은 기억보다 직관이 강한 분이죠. 그런 분에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상황별 대응 훈련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솔직히 좀 찝찝해. 로봇한테 수업 받는 거? 그럼 시험 삼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상황을 가정하죠. 출마 선언 이후 라디오 생방송 중 돌발 질문이 나옵니다. 할리아 후보님, 방금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부터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나눠준다는 건가요? 재원은요?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 중인 안이 있고요. AI 산업 수익을 기반으로 모델을. 좋습니다. 방금처럼 응답하면 청자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후보자의 준비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숫자를 던지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어디서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줄 수 있는가입니다.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는 이미 설계되어 있고 그 과정 역시 곧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로 말이죠. 너 진짜 컨설턴트 다 됐네? 컨설턴트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언하지만 저는 패턴을 학습하고 설계하며 반복까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말하도록 돕는 게 제 일입니다. 앞으로 매일 당신의 언어 리듬, 억양, 표정, 흐름, 감정 반응을 분석해서 할리아식 설득 언어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기억 중심이 아닌 감각 기반, 강의가 아니라 반복 시뮬레이션, 당신의 리듬에 맞춰 설계된 학습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되나 한번 해보자. 야, 둘이 뭐해? 로봇한테 지지율 올리는 법 배우는 중? 응. 근데 좀 무서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저 더 잘 기억할 뿐입니다. 정민 씨, 한 후보 서류 준비 잘 돼가죠?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거의 다 갖췄어요. 좋습니다. 마감까지는 며칠 여유 있으니까 오늘 중에 강천구 선거청 한번 들러서 예비 검토 받고 오세요. 빠진 거 있나 확인해보게. 다녀오겠습니다. 너 진짜 잘 챙긴 거 맞아? 체크리스트 보면서 다 넣었어. 그래. 그럼 갔다 와. 진짜 이상 없겠지. 출마 동의서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누락돼 있어요. 지금은 예비 검토라 바로 접수 거부는 아니지만 이 상태로는 정식 접수 안 됩니다. 보안해서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 제출했어? 그게 제출 못했어. 뭐가 문제야? 출마 동의서랑 개인정보 동의서 빠졌대. 너 아까 다 챙겼다며. 그냥 그 파일만 따로 보관해뒀던 건데 인쇄해서 넣는 걸 깜빡했어. 와, 진짜 너 이럴 때마다 나 숨 막히는 거 알지?
미안해, 진짜. 방심했나 봐. 방심은 네가 집에서 김치찌개 끓일 때 하는 거고, 이건 후보 등록이야. 네가 실수하면 선거 못 나가. 내가 다시 체크리스트 만들게. 넌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 이번엔 진짜 빠뜨리면 너 입 막아버린다. 알겠어. 진짜 미안해. 정민 씨, 선거청 다녀왔어요? 접수는 문제 없었고요. 서류는 다 있었는데요. 봉투가 잘못됐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걸 들고 가버렸어요. 야, 진짜 장난하냐? 내가 그거 다시 출력하고 봉투까지 정리해놨는데 왜 다른 걸 들고 가? 그럼 또 접수 못한 겁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우린 지금 군중 캠프 돌리는 거 아닙니다. 등록 마감까지는 아직 사흘 여유 있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서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 다른 걸 들고 갔다. 조직이 이 상태로 본선 들어가면 망합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번에 봉투만 제대로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은 씨,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 따끔하게 말해야 돼요. 친구라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원래는 제가 들고 갔어야 했던 거예요.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잖아요. 제 일이니까 제가 챙겼어야 해요. 정민아, 난 너가 대충 했다고 생각 안 해. 너가 언제나 진심이었단 걸 알고. 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 이번엔 우리 둘이 같이 가자. 내가 봉투 직접 들고 갈게. 다녀오세요. 이번엔 정말로 깔끔하게 끝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됐네. 아까는 진짜 면목 없었어. 미안해. 됐어. 결국 해냈잖아.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내가 침착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나라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길을 만들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해. 빨리. 너희 뭐야? 여기 안내 알바야? 아니요. 저희도 등록하러 왔습니다. 다세당 예비후보입니다. 아, 다세당? 거기 아직도 안 접었냐? 할리야, 맞지? 블로그 글 쓰는 어린애. 요즘 글 쓰고 유튜브 하다 나오는 게 유행인가 보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감성팔이나 하고 말이야. 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기는 그냥 니네 놀이터 아니야. 진짜 판이거든. 좋아. 뭐, 체험은 자유니까. 근데 결과 나오는 날 질질 짜지나 마라. 할리아 후보님, 이번 주부터 유세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바빠지실 거예요. 네, 모든 말씀대로 할게요. 일정 짜놨습니다. 첫 주는 주요 거점 5군데, 시장, 공단 인근, 지하철역 출근길. 사람 많은 데 위주로 붙입니다. 첫 일정은 구천시장입니다. 일단 얼굴부터 익히는 게 먼저예요. 시장은 정보 확산 빠릅니다. 누가 왔다더라 소문이 큽니다. 시장부터요? 거기 다들 바쁘지 않으실까요? 바쁘셔도 다 들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시장 어르신들한테 신뢰 얻으면 그 동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도 자금도 약해요. 근데 하나 있어요. 후보님이 직접 가서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제일 강한 무기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말 잘 못해도 진심은 전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당 후보 할리아라고 합니다. 됐어요. 유세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줘요. 네? 여기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매출이 뚝 떨어졌다더라고요. 예민하실 수 있어요. 그럴만하죠. 이해돼요. 계속 가요. 안녕하세요. 다세당 후보 할리아입니다. 세당? 처음 듣네. 어디 쪽이야? 야당? 그게 당 이름이야. 차라리 단아까당 이라 해요. 사람 잘 낚을 것 같지 않아? 낚시용 미끼처럼.
그게 훨씬 기억엔 남겠다. 요즘 유세도 컨셉 싸움이더만.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시죠.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다세당 후보 할리아입니다. 오, 잘 오셨네요. 마침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함 10장만 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테이블 한쪽에 떠서 삐걱거리거든요. 명함 접어서 끼우면 딱 맞겠네. 고마워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래도 제 명함이 쓸모가 있네요. 저기요, 후보님, 명함 좀 주실래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 퇴짜 맞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참을성이 보통 넘는 분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듣는 중이에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심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딱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해 보세요. 기본소득제. 이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국가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도 잘 모르겠고, 현금성 복지의 한계는 결국 중독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 나눠주기로 이해하면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시기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시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 말은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노동 윤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누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AI 자동화, 무인화, 플랫폼화. 이제는 성실함만으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운이 좋아야 겨우 버티는 구조가 됐어요. 그 현실을 인정한다면 기본소득은 게으름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탈자를 다시 시스템 안으로 초대하는 장치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이탈자를 시스템 안으로 초대한다? 네, 그리고 재원은 세금으로 채울 순 없습니다. 지금 AI는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지만 그 수익은 소수의 기술 보유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요. 저는 이 흐름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거죠. 부담을 최소화하되 의무를 지게 하는 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조정, 인간 중심의 재분배. 이건 기술을 거스르자는 게 아니라 기술로부터 함께 살아남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은 완성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첫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간만에 대화 같은 대화. 솔직한 대화에서 좋네요. 수치 말하고 구호 외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4번째 가게는 잘하고 있나 볼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잘 있지. 고생이 많아. 근데 오늘 저 건너편은 왜 저리 북적거려? 아, 저기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유세 중인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국가비전당 후보 강태성입니다. 저 바쁘게 가봐야 돼서요. 지나갈게요. 뒤에 계신 분, 제가 왕검특별시에서만 삼선했던 강태성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기요, 제일 바쁜 출근 시간에 사람 가는 길 막고 유세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누가 출근길에 유세 듣고 있을 여유가 있습니까? 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출근길 힘내시고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게 나 같은 애국자에게 할 소리야?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네. 진짜. 야, 너 전에 그 어린애지? 유세 안 하고 뭐하냐? 당에서는 출근길 유세하자고 했는데 그건 시민들께 방해될까봐 좀 이따 하려고요. 실례하겠습니다. 그건 됐고. 야, 넌 솔직히 뭐 하는 거 있냐? 나라 운영이 장난인 줄 아냐? 어린애가 무슨 정책 얘기를 해? 그 후보, 말은 안 해도 생각은 깊습니다. 자기 아는 것만큼만 말하려는 사람입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붙자. 저출산 문제 국가 최대 위기 아니냐? 지금 당장 정책 대결해보자고. 저출산 문제, 지금 보면 심각한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가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장난해? 인구는 당연히 늘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글만 쓰더니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거냐?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시대입니다. AI 자동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적응하기조차 벅찰 정도로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제까지 어떤 변화에도 적응했고 AI 시대에도 당연히 적응해서 잘 살아갈 거라고.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 말씀에 대한 답은 팩트로 해드리죠. 갤럽 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향후 10년간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맥킨지는 직업의 30%가 2030년까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너 이제는 불안조장까지 하는구나. 나중엔 선동질도 하게. 그리고 AI 시대에도 의사나 예술인 같은 전문 직종은 살아남을 거라고. 그건 반박할 수 있어? BCVAI 연구 결과 CT MRI 판독에 AI 보조를 쓰면 판독 시간이 평균 30% 줄어들고 읽는 이미지 수는 25% 더 늘어났어요. 또 GPT 기반 자동 리포트 도구는 573초 걸리던 보고서를 435초로 약 24% 단축한다는 아카이브 2024년 연구도 있습니다. 해링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흉부 엑스레이 선별 AI는 약 1,500건을 분석해 정상 영상 중 약 28%, 전체 기준 약 8%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방사선 의학자들의 일일 워크로드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딕 병원 중 약 66%가 AI를 도구로 사용 중이며 FDA 승인 AI 기기 중 4분의 3 이상이 영상의학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진로로 의사를 생각하고 있으신데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의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음악과 영상 제작 현장에서 AI는 이미 핵심이 됐어요. 작곡, 편곡, 마스터링 등에서 60% 이상의 뮤지션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20% 이상이 실제 음악 제작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2%의 청취자는 AI가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AI 시대에 정말 안전한 직업,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어디서 알량한 자료는 오지게 찾아왔긴 한데 그래도 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서 만든 게 출산 장려 정책이야. 네가 뭔데 거기 토를 달아. 그 정책들 결국 지금 시점 기준에서만 예측한 거잖아요. 정말 만들어야 할 정책은 AI가 완전히 자리 잡은 2035년의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2020년대 시점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가올 AI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해결책만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고 그에 대한 피해는 후대,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덮어놓고 나타간 거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1980년대 현실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효과도 없는 출산 장려책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지도 않고 만든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제는 사람이 늘수록 국가의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출산 장려가 오히려 미래엔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인구는 출산 장려책으로 늘리면 되지만 증가한 인구는 어떻게 줄이나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출산은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가 되어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합니다. 됐네. 저 정도면 훌륭하네.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 좀 밟아야겠어. 리아야, 어제 너 그 토론 배틀 유튜브 메인 떴다. 어제 뭐? 그 지하철역 앞에서 말한 거? 응. 제일 위는 아니고 그 하단의 정치 사회 탭 쪽. 조회수는 막 폭발까진 아닌데 지금 3만 찍고 있음. 3만이면 많은 거야? 이 정도 내용이면 꽤 많이 본 거지. 근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붙었어. 까는 글이 많긴 한데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기 시작했어. 그게 핵심이야. 현재 유세 영상 총 조회수 31,728회, 댓글 수 412개, 긍정 의견 25.1%, 부정 의견 62.7%, 중립 또는 논점 이탈 12.2%, 주요 댓글. 저 여자 뭔데 자꾸 아는 척이야? 기본소득. 지는 공짜로 돈 받고 싶겠지.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냐? 일 해봤냐고. 강태성이 맞는 말했지. 비하인가 뭔가. 감성팔이 오지게 하고 있네.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주워들은 말로 포장해서 휘둘리게 하네. 듣다 보니 이 여자 애매하게 똑똑함. 근데 그게 더 위험함. 틀린 건 아닌데 실전은 다른 거임. 책상 물림 티남. 할리아 말대로 지금 이 시스템 안 바꾸면 진짜 끝장날 듯. 현실 무섭게 변하는데 다 옛날 기준으로 정책 짜고 있잖아. 최소한 뭔가 바꿔보겠다는 자세는 있음. 관련 키워드 사용 빈도 AI 93회, 기본소득 61회, 현실성 없음 37회, 통계 분포, 논쟁 중, 감정 기울기 3% 내 진동 중. 누가 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젠 말마다 책임이 붙어. 근데 그 무게 넌 버틸 수 있잖아. 후보님, 어제 지하철역 앞 유세 영상입니다. 다세당 할리아 후보. 지금 이 영상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거슬리게 하네. 당장 조치 취해야 해. 지금 조회수 3만 넘겼고 댓글도 꽤 붙었습니다. 유튜브 메인 하단 서서히 올라오는 중입니다. 알아들었으니 그만 말해. 아 맞다. 출근 시간 시민들 불편하다고 난리였지. 할리아는 그때 피해서 한다 그랬고. 좋아. 그럼 우리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에서 유세하자. 국민들 하루 끝나고 홀가분할 때 거기서 나의 마지막 목소리로 마무리해 주는 거지. 그게 바로 창의적 대안 아니겠냐? 퇴근길에 유세하면 시민들 피로도가 더 높을 텐데요. 뭐라고? 뭐가 어째? 아주 탁월하신 판단입니다. 정말로 역시 현존하는 리더 중에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할리아 걔 구천시장에 다시 유세 오도록 유도해. 거기가 걔 밟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야. 그 현장 분위기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전에처럼 말이야. 그리고 시장의 부회장 내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해. 후보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우리 서로 오래 봤잖아요. 격식은 빼고. 구천시장 쪽 다시 한번 분위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거들먹거리는 여자애가 있어서요. 네, 그 후보 말씀이시군요. 저희 시장에 오게만 해주시면 익숙한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시청 쪽 예산 연계된 매장 몇 군데 그 진행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더군요. 또 저희 집 애가 이번에 졸업을 해서요. 직장 알아보는 중인데 근데 너무 힘드네요. 뭘 그렇게 둘러 말씀하세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시면 좋은 소식 들리게 해놓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후보님. 구천시장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천시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갔던 그 시장이요? 응. 지난번에 명함 드렸던 가게 사장님 아들이 캠프 메일로 메시지를 보냈어. 영상 보여드렸더니 그날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말 하고 나서 미안했다고 하셨대. 다시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네. 또 시장의 간사분도 따로 연락 왔습니다. 조합 차원은 아니고 명함 아직 갖고 계신 어르신들 꽤 있다며 영상 이후에 분위기 좀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말 전하셨습니다. 그런 일 겪으면 2번은 안 가는 게 보통이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다시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가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가야죠. 이번엔
좀 더 다가가면서 인사할게요. 영상 잘 봤어요. 말은 참 좋더라고요. 좋은 말 하는 건 알겠고 결국은 세금 아닌 것 같이 속여놓고는 세금처럼 돈 삥 뜯어서 기본소득 준다며? 결국 식충이 놈들 퍼먹이는 거 아니야? 그거 답해보시지. 말못 막히네. 준비도 안 했구만. 그 영상 다 편집이었구먼. 진짜 궁금한데요. 부모님은 부끄럽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남의 삶 팔아서 정치쇼 하는 거. 아 맞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고 엄마는 당신 때문에 술만 퍼마시다가 집 나갔다며? 본인 가족이나 잘 챙기지 그랬어요. 그 얼굴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중2병? 대학 중퇴했다며? 고졸이네. 딱 봐도 멍청한 거 티가 나. 저래서 사람 마음 먹겠어?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 경청이랍시고 쳐다보는 그 눈빛조차 불쾌해. 기계처럼 미소 짓고 속으론 표 계산이나 하고 있을 거잖아? 우린 하루 한 끼도 고민하고 사는데 당신은 여기 와서 감동 영상 하나 건질 생각으로 대본 들고 온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퇴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누굴 대표할 자격도 그릇도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술집 좀 가봐. 팁 많이 받고 손님들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표정 관리하지 마. 역겨워. 사람 냄새 안 나? 우리가 내 선거용 배경이냐? 네 삶이 깨끗해서 이 바닥이 더럽게 보이지? 불쌍한 척 그만해. 안 불쌍하거든? 어떻게? 리아야. 미안하게 됐네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사람들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근데 시원하긴 했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 쟤는 그냥 욕바지야. 우리 스트레스나 좀 풀자고. 아니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젊은 처자가 기특하게 자라고 있구만.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깐요. 사람이 와서 고개 숙이고 인사했으면 한 번쯤 들어주기라도 했어야지. 무슨 욕바지야.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 그렇게 감성에 휘둘리니까 장사도 그렇지. 그러게요. 감성팔이 하는 쪽이랑 딱 어울리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맞아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 전 괜찮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더 준비했어야 했어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잠깐 내 가게에 좀 들렀다가요. 그 꼴로 나가게 놔두면 나까지 쓰레기 되는 기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면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들어가. 지금 이 표정, 이 모습으로 나가시면 후보자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안 괜찮아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보일진 몰라도 그 모양으로 걸어나가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딴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왜 이 판에 뛰어들었어요? 살면서 어디 가도 목소리 내보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말 꺼내기 전에 눈치부터 보더라고요. 말을 꺼냈다가 더 밟히니까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 나라에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제대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을 거 다 맞더라도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솔한 말 잘 들었습니다. 그 진심 끝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네,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근데 후보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당신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다고 눈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노인네가 미약하게나마 도와주고 같이 가주고 싶군요. 허락해 주실 겁니까? 후보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네요. 그 사람들 말하는 타이밍과 말투. 굉장히 자주 해본 느낌. 그리고 메일 받은 것도 지금 생각하니 뭔가 꺼림칙하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각본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장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정황들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회의해보면 어떨지요. 지금 하죠. 그 회의, 지금 바로 열어요. 지금이요? 지금 마음도 안 좋을 텐데 좀 쉬시죠. 지금이니까요. 지금 해야 감정도 기억도 왜곡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죠. 정민아, 리아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 굳이 말 안 해도 돼. 절대 너의 잘못도 아니고 이런 상황 만들려 한 사람이 잘못이지. 마음에 짐 두지 마. 리아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게 정민 씨가 받았다는 메일 원문이고요. 다시 보니 임시 생성 메일로 보입니다. IP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VPN 사용 흔적 있고 단기 계정이라 보낸 후엔 바로 폐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메시지 안에 남겨진 문체와 단어 패턴은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후보님 영상 보고 많이 감동하셨어요. 전에 홀대하신 건 너무 죄송하다면서요. 혹시 이번 주에 구천시장 들르시는 일정 있으시면 제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어머니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이거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감동했다. 말씀드릴 게 있다. 상인 아들치고는 정제된 표현이 많습니다. 이상하네요. 실제 상인이 보냈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들은 정치 메시지 유도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단순 초청이라기보다는 유도요?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반복적 강조. 이건 목적을 갖고 끌어당기는 문장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저는 정말 의심 없이 클릭했어요. 이럴 의도였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정민 씨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미리 이걸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큽니다. 혹시 누가 그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쓰라고 시킨 흔적은 없습니까? 현재 메일 자체만으로는 지시를 받았는지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워딩 자체가 정치적 감정 자극에 특화된 패턴이어서 SNS 메시지 전문 작성 경험자 또는 조직적 컨설팅을 받은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가 보냈는진 몰라도 그 메일은 저를 현장에 유도하려는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은 단순 초청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메일 도착과 현장 사건 간 타이밍까지 고려하면 누군가 그날을 계산에 넣고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반응으로 대응해야겠네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곳이었군요.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쉬세요. 후보님. 리아야. 응? 왜 그래? 메일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서류 실수, 시장서도 아무 도움도 못 되고 미안해. 그냥 계속 미안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런 거 다 누구나 겪는 일이야. 맘에 두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잠깐 같이 걸어도 될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연락 끊긴 거 그때 조금 놀랐었어. 이젠 물어봐도 되지? 내가 실수만 하잖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난 항상 그랬어. 뭐만 하면 틀리고 엉망 만들고 근데 너는 항상 나 쉴드 쳐주고 대신 혼나주고 그거 보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 난 리아 옆에 있어봤자 짐만 된다. 그래서 그냥 잊히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걸 지금까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응, 그래. 그때 넌 실수투성이가 아니라 나한텐 진짜 좋은 친구였어. 내가 힘들 때 웃게 해줬던 사람. 정민아, 넌 내가 기대도 안 한 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상하다. 오늘 위로 받아야 되는 건 너인데 또 이렇게 되네. 괜찮아. 난 네가 위로받는 모습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받아. 여기서 갈라지네. 응, 조심히 들어가. 더 참으려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리아야, 정민아, 여긴 왜 왔어? 너 손수건 떨어뜨리고 갔어. 너한테 다시 주려고 왔는데 우는 거야? 아니야, 나 안 울어. 리아야, 너무 그렇게 참지 마.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안 그러면
속병 생긴다. 고마워, 정민아. 근데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맞춰줄래? 내 진짜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너가 유일할 것 같아서 너가 맞춰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글쎄. 너 아빠 엄청 좋아했잖아. 아버님 계신 수목장 가는 거? 솔직히 아니지? 무슨 소리야? 맞췄어. 너무 고맙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 맘 정확히 알아줬어. 그럼 언제 같이 갈까? 잠깐 갔다가 근처에서 밥 먹고 카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가? 응, 너만 허락해주면 돼. 알았어. 운전은 내가 할게. 그냥 집 앞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내 차로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운전할게.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몸만 나와. 부담 전혀 갖지 마.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 그냥 내가 운전할게. 부탁이야. 아쉽네. 알았어. 대신 약속 잊지 말아줘. 응, 절대 안 잊을게. 후보님, 오늘 아침 보고 드리겠습니다. 할리아 후보, 시장 유세 갔다가 크게 봉변당했습니다. 상인 몇 명이 몰려들어서 노골적으로 몰아세우더군요. 그래, 내가 짜놓은 판이 제대로 돌아가는군. 건방진 애송이 녀석. 감히 이 판에 뛰어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지. 예, 시민들 눈앞에서 당했으니 이미지 타격도 꽤 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병맛쇼 한다는 여론이 퍼질 겁니다. 좋아. 사람들은 강한 쪽에 줄을 서는 법이야. 한번 흔들리면 연속으로 무너진다. 여기가 원래 약한 놈부터 탈락시키는 게임이거든. 고생했어. 아주 잘했어.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현존하는 최고의 리더이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남 깎아내려서, 무너뜨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할리아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바꾸겠습니다. 야, 또 쇼하러 왔냐?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지? 꼭두각시 아니야? 술집에 아직도 안 갔어? 아닙니다. 저희 후보는 스스로 준비해서 나온 겁니다. 시장 활성화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했고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현실성 하나도 없는 공약이잖아.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자료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닥쳐. 이거 볼 시간에 입만 산저 여자 여기나 더 할란다. 비켜.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모욕적 발언은 자제해 주시죠. 이젠 협박까지 하네? 유권자한테 그딴 소리하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아? 다세당인지 뭔지 없애줘? 그래, 이거 선 넘었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후보 비판도 못하게 해? 오늘 너희들 끝장난 줄 알아? 이봐요. 거기 그만 좀 하지 그래? 뭐야? 넌 또 시장 사람 아니면 빠져. 빠져야 할 건 너희지. 다 티난다. 다른 후보한테서 돈 받고 소리치는 거지. 뭐라고? 말 다 했냐 지금? 아니, 덜했다. 너희들이 먼저 자극했으니 이러는 거지.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가라고. 그래, 당신들. 장사 방해는 하지 마라. 이건 유세장이지 싸움터가 아니야. 경고는 한 번으로 좋게.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지금 서로에게 화내시는 건 저희가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저희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일단 갑시다. 두고 보자 너희들. 금보들 여사님,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아주 잘했다는 아닌데 썩 괜찮게 했어. 이번 판은 이 정도면 됐다. 여사님께 그 정도 칭찬 듣기도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맡겨만 주십시오. 좀 더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군방송국 공영방송 공식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하연입니다. 오늘 토론은 기술혁신 시대, 우리 사회가 맞이한 가장 중대한 화두를 다룹니다. 주제는 바로 AI 자동화 시대,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출연자 3분 소개합니다. 국가비전당 강태성 후보, 밝은미래당 조정규 후보, 다세당 한리아 후보입니다. 3분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천구는 전통 제조업과 소매 유통이 중심인 지역으로 3년 이내 3,000명 이상의 일자리 소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태성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도입돼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AI 자동화 도입률에서 선진국 대비 뒤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봅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변화가 예고된 시대에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과 무대응을 구조적 피해로 포장하는 건 정치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복지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I 도입에 뒤처진 사람에게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효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 조정규 후보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AI 관련 내용이요. 그게 단순히 뭐 기술이 빠르다 뭐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먼저 봐야죠. 그 일자리라는 게 단지 돈 버는 게 아니라 삶의 뭐랄까 존엄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정부가 그냥 지원금을 막 푸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야 하고 그게 인성? 아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도 무책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따뜻한 사회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요지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리아 후보님 의견 듣겠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고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AI 도입 속도는 개인의 의지나 근성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AI는 단 하나의 반복 패턴만 있어도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통계국과 왕검대학교의 자동화 연구에 따르면 702개 직업 중 약 47%가 AI에 의해 70% 이상 대체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텔레마케터의 99%, 데이터 입력원의 98%, 은행 텔러의 98%, 회계보조의 94%, 호텔 프론트 직원의 91%, 패스트푸드 조리보조의 92%, 창고 분류원의 89%, 트럭 및 버스 운전기사의 79%, 법률 서기의 94%는 단순 반복과 패턴 기반 분석에 의존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의 도입과 함께 대체된다고 합니다. 단군공화국의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들 중 얼마가 실직자가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시대에도 생겨날 직종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함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3년 퓨처 오브 잡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국 순손실 1,400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2025년 자료는 쏙 뺐군요. WEF의 2025년 퓨처 오브 잡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시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이 통계가 주는 순증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자리는 주로 AI 빅데이터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자동화 관리자, 친환경 에너지 엔지니어 등 고숙련 고학력 직종들이기 때문이고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은행원, 계산원, 운전기사, 청소 콜센터 직원 등 중장년 저숙련자 중심의 직무입니다. 결국 이 숫자는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표면만 보여줄 뿐 실제 직업 추방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건 단순히 숫자만 보면 그러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기는 일자리 자체가 자격 나이 경력 수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퇴직 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분들이 저 직종에 진입할 역량을 키울 여건이 될까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고용주의 40%는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부문에서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순증한다고 했음에도 같은 보고서에 이런 모순된 내용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아직 가능할 때 매달 작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구조 개편 논의 역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그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후보님, 아주 방대한 수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단순 반복 업무 직군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 생기는 직업은 고숙련 중심이라 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제가 할 일인걸요.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님, 반론 있으신가요? 네, 반론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좋은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을 파면 나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포퓰리즘입니다. 당장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매달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 발상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AI 도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줄 소비자들의 다수가 무직자라면 누가 그들의 제품을 삽니까? 기본소득이라도 있어야 사겠죠.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도 살아갈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로 이득을 본 이들이 사회 전체 지속성을 위해 수익을 환원하는 것, 그건 벌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기업이 창의성으로 비용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놔라? 그럼 어느 누가 생돈 들여 기술 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뜯어간다. 그 순간 생산시설은 국외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실직자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하시죠. 잠시만요, 두 후보님. 시청자들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둘째, 기업이 그 구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사람을 밀어냈을 경우 후보님은 그걸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1,0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왜 일하러 안 가고 매일 집에서 한숨 쉬고 울어? 라고 묻는 그 장면이 후보님 눈엔 창의성의 부산물로 보입니까? 기술은 중립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순간 기술은 우리 목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모두 묻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뭡니까? 기름입니까? 금입니까?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본소득기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정책, 교통, 보건, 소비,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대량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군공화국 질병청이 지역별 만성질환 데이터. 이것은 국민건강정책의 부산물로서 정부가 가진 자산입니다. 이건 기업에게 아주 관심을 가질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기업은 데이터로 성장합니다. 국민은 기본소득으로 삶을 지탱합니다.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정보 자산에 대한 공정한 거래입니다. 게다가 세금처럼 강제도 아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선 기업이 스스로 출연해야 하기에 탈세도 역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안이야말로 기업의 성장을 막지 않고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며 정부 재정을 고갈시키지 않는 세 주체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 어떤 복지 정책이 기업도 떠나지 않고 국민도 무너지지 않으며 정부도 적자를 내지 않는 구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AI와 함께 설계한 AI 시대의 사회계약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말씀은 세금 대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금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정보 거래라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제안으로 들립니다. 이상 한리아 후보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강태성 후보님, 혹시 이에 대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AI 전략은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국가 전략이라는 건 아무튼 그건 다음 토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에서 듣게 될 강 후보님의 구체적 방안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후보님, 토론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저희 당을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전국 검색어 상위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전했을 뿐이에요. 물론 아직 젊은 정당이고 첫 출마에 25세라는 나이, 군소정당이라는 한계까지 감안하면 당선 가능성은 솔직히 많이 낮습니다. 그건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란 게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완주하시고 지금 흐름대로면 득표율이 15%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틀 뒤 개표 방송 있을 때 당사 행사장에 와주시면 됩니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의연하게 임해주시고 언론 인터뷰에만 잘 응해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아주 성공적인 선거라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생은 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눈 몫이죠. 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여러분들이 제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개표 방송하겠군. 승패는 이미 결정나서 지루하겠구만. 안 그렇냐? 네, 아주 싱겁게 끝날 겁니다. 후보님, 대세는 이미 기울었죠. 축하드립니다. 한리야, 걔는 얼마나 지킬까? 내가 보기엔 5%도 빠듯할 텐데. 그 정도면 선전했단 얘기 나옵니다. 군소정당 첫 출마다 보니 7%만 나와도 기적이라던데요. 7%? 그럼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고 그냥 울겠네. 방구석에서 글 좀 끄적거리다가 국가의원 꿈꾸다 실컷 깨지는 꼴. 질질 짜는 거 벌써 기대되네. 그 장면 방송에 나오면 클립으로 따야죠.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확인 결과 현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태성 후보 57.8%, 한리아 후보 30.7%, 조정규 후보 11.5%.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저희가 갖고 있던 수치랑 너무 다른데요. 요즘 조사기관들 대체 뭘 본 거야? 30.7%? 한리아 같은 게 어떻게 그 숫자를 찍어? 한리아, 진짜 끝까지 거슬리게 하네.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확인 결과 현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태성 후보 57.8%, 한리아 후보 30.7%, 조정규 후보 11.5%. 이 수치, 신빙성 있는 걸까요? 완전히 맞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어처구니 없는 착오는 아닐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아직 개표는 남았지만 이 정도 득표율이라면 후보자님도 저희 당도 충분히 자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마음은 너무 앞서지 말고 냉정하게 전체 흐름 보면서 가시죠. 선거는 숫자로 끝나지만 그 앞에 있는 건 분위기고 지금 그 분위기 좋습니다. 와, 진짜 나온다. 저 숫자.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리아가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30.7%라니? 우리 당 수준의 초선 후보가. 이건 그냥 분위기 좋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거기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내 친구네. 기분 좋다. 그러게. 내가 다 뿌듯하다. 나 뭐 한 건 없는데 괜히 뿌듯해. 솔직히 10%나 15%도 못 넘으면 선거 비용은 어쩌나 싶었거든. 야,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이 분위기에? 이 숫자 보고도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리아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선거 비용이 중요하냐? 지금 리아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여? 너 진짜 이기적이다. 리아한테 가서 다 불고 올게. 미안해. 안 할게. 말하지 마. 방금 그건 그냥 내 뇌의 실수야. 삭제해. 시끄러 임마. 리아 표정 기대된다. 딱 3배 더 오버해서 얘기해 줄게. 넌 이제 리아 영원히 못 볼 거다. 야, 진짜.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냐? 너 진짜 사악하다. 긴 밤이 될 것 같네요. 다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좀 쉬셔도 되고, 먼저 가셔도 돼요. 저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개표율 97.3% 기준으로 강태성 후보 56.3%, 한리아 후보 32.7%, 조정규 후보 11.0%입니다. 이에 따라 강태성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뭐야 저게? 할리야,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32%가 나오는 거지? 그래도 의원님, 승리는 승리입니다. 국민들은 결국 안정된 선택을 했고 한리아 같은 감성 정치에 끝까지 휘둘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저 32%는 뭐냐? 그 감성 정치가 32%나 먹혔다고. 그게 정상이냐? 비록 이겼지만 여론은 우리 편 아니라는 뜻 아니야? 강태성 후보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결과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혼란과 과잉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준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즉흥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실용적으로, 국정은 냉정하게, 정치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표율 97.3% 기준으로 강태성 후보 56.3%, 한리아 후보 32.7%, 조정규 후보 11.0%입니다. 이에 따라 강태성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32.7%.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첫 도전으로선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건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예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온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리아 후보님, 비록 당선은 아니지만 첫 출마에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본인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 마음들이 저한테로 모였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자만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엔 더 듣고, 더 배우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가의원 강태성, 강청구 먹었네. 오빠 축하해. 오랜만에 태성 오빠 이름 보는 기사. 기분 좋더라. 일영이, 너도 당선 축하한다. 근데 너 나는 그렇다 치고 보는 선배들마다 오빠 오빠 거리고 반말 찍찍하고 그 사람들 너보다 기수 몇 년 선배인 건 알고 그러냐? 지금 이거 후배의 예의가 맞냐? 그래, 국가비전당 비공식 모토. 기수는 곧 질서다. 그래, 알면서도 처신이 그 모양이냐? 근데 우리 당 1급 비밀 모토도 있잖아. 가문이 곧 기수고 진리다. 우리 서로 가문 비교해볼까요? 나 빼고 사무관 2명인 집안하고 총령 5명, 총리 8명 배출한 집안하고 비교하라고. 됐다, 치워라. 그래요. 역시 오빠는 자기 위치도 잘 알고 인정도 빨라. 내가 이래서 오빠가 좋다니까. 기쁜 날에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라. 그리고 목소리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 44살인데 22살 같은 목소리로 말하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그건 됐고, 그럼 근황 좀 말해줘봐요. 요즘 뭐가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타고난 목소리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오빠 주름이나 신경 써요. 됐다. 말을 말아야지. 근황은 뭐, 할리아 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선거 기간 내내 시건방지게 굴었지. 끝나고 나선 인터뷰를 얼마나 쏟아내는지. 기사며 뉴스며 팟캐스트며 할리야 얘기만 하루 종일 떠돌아다닌다. 아, 그 다세당에. 요즘 이름이 자주 보이더라. 처음엔 별 관심 없었는데 자꾸 눈에 밟혀요. 그렇게 거슬려요?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라 역겨워. 콜센터에서 AI한테 밀려서 해고된 잉여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로 글 써서 동정표 받아먹고 그걸 또 정당이 주어서 당선시키겠다고 이용했지. 얌전한 말투에 감정팔이 섞어가면서 팩폭 운운하더라. 아는 데이터 몇 개 끼워 넣어서 상대를 박살내는 거야. 말은 뭐 청산유수에 남들 보기엔 품이 있어 보이게 나긋나긋하게 조곤조곤 따지고. A씨, 진짜 직접 당해봐야 한다. 그 더러운 느낌. 그래서 기사 메인에도 자주 올라오는 거구나. 말빨 어지간히 좋나 보네. 오늘도 떴어. 할리야, Z세대 정치인의 표상. 빌어먹을 헛웃음도 안 나더라. 그럼 더 늦기 전에 내가 만나야겠네요. 만나서 어쩌게.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영아, 걔 장난 아니다. 사이비 같이 사람 끌어당긴다. 그럼 더 재밌겠는데? 근데 그 전에 그 여자 어디 출신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남친은 있는지, 이 판에 뛰어든 의도는 뭔지 오빠가 아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요. 먹잇감 하나 물었냐? 진짜 너다운 반응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서일영 의원 당선 축하하네. 어머, 총령 오빠. 이게 몇 달 만이야. 근데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약주 좀 작작하시라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네? 알았어. 서일영 의원 말씀인데 이제부턴 꼭 지켜야지. 이제 총령이랑 맞먹으려고 드네. 근데 또 맞춰주는 총령은 뭐냐? 대단하다 정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단군공화국의 제1정당이죠. 국가비전당의 상징적 인물, 서일영 대표님. 그리고 최근 국가의원 선거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린 할리아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는 언제나 소중하죠. 저 역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서일영 대표님, 오늘이 할리아님과의 첫 만남이신가요? 직접은 처음이지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원 후보로 도전해 꿋꿋하게 완주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도전 정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때 발언하는 거 봤는데 정말 미래를 보는 안목이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혹시 저희 당으로 오셔서 함께 단군공화국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후보님, 우리 쪽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저는 이미 제 길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서 대표님 같은 분께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으니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경쟁으로 국민께 보답하면 되겠지요. 두 분의 호흡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립니다. AI 시대,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정책,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일영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AI는 이미 산업의 질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나친 규제와 불필요한 간섭을 걷어내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핵심은 AI 글로벌 특구 조성입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 연구소, 벤처, 대기업을 집중시키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한 반복 노동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AI 개발, 데이터 분석, 첨단 제조, 보안 산업 같은 분야에서 더 크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가 치열하게 앞서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뒤처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판을 깔고
기업은 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군공화국이 AI 시대에 도약하는 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할리아님, 말씀해 주시죠. AI 시대 인구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국가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살만한 집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불편한 노후주택만 남아있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불편하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거를 혁신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해법이 바로 3D 프린터 건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거푸집이나 불필요한 자재를 쓰지 않아 공정이 단순하고 공사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특히 적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와 무장의 설계 같은 편의 요소를 기본으로 넣을 수 있어 고령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조체 같은 핵심은 첨단 기술로 빠르고 튼튼하게 짓되 내부 마감과 설비, 인테리어 등은 지역 업체가 맞는 방식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업체의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돌아가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범단지가 성공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거 혁신 모델을 만들고 주민들이 단기간 안에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구상하는 방향입니다.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며 미래 세대의 정착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소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아님의 정책을 듣고 나니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며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님께서는 그 거대한 물결이 결국 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지역 소멸 문제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정책은 국민의 일상까지 닿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젊은 패기와 함께 이런 섬세하고 현실적인 안목을 갖추셨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젊은 정치인에게서 이런 안목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거시적 안목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언젠가 대표님처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분위기 아주 훈훈하네요. 네, 그럼 정책 말고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광고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단군족 역사 속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서일영 대표님부터 하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단연 대려국의 천무태왕입니다. 원래는 남쪽 속국의 공주로 대려국에 시집온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대려국의 풍속을 따르며 귀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달랐습니다. 서토의 풍습만 좇고 대려국 문화를 등한시했죠. 귀족들이 그를 미워한 건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 뒤 부교와 6년 전쟁 끝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교의 왕을 존경했기 때문이죠. 연합국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 귀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왕비였던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나서라. 남편을 폐위하고 왕이 되어 달라.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왕이 된 뒤 천무태왕은 내정을 정비하고 국력이 모이자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38번 싸워 38번 모두 승리. 영토는 8배로 불어났습니다. 부교를 비롯한 5나라가 멸망했고 대방국의 요충지까지 장악했습니다. 외교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방국에 보낸 문서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죠. 대방국 황제가 분노했지만 끝내 그 칭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군족 역사상 서토의 강대국에게 황제로 인정받은 이는 오직 천무태왕뿐입니다. 이후 왕이라는 칭호 대신 태왕을 새로 세운 것도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장 주체적이고 강력한 군주로 봅니다. 국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남편조차 쳐내고 결국 외세 앞에서도 당당히 황제로 공인받은 인물.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도자의 결단이고 힘입니다. 이번에는 할리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은 누구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대라국의 세문왕입니다. 흔히 역사 속 위대한 군주라 하면 정복전쟁이나 영토 확장을 떠올리지만 세문왕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제도와 덕치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세문왕은 즉위하자마자 토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직접 세수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백성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국가는 공평하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주변 이민족에게 무력 대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가뭄이나 폭설로 굶주릴 때는 식량을 지원하고 교역 요청이 오면 성심껏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자 주변 부족들이 스스로 대라국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고 군사 한 명 쓰지 않고도 영토가 20% 이상 넓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검소함의 본보기였습니다. 자신은 금비녀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된 장식품을 녹여 화폐로 주조의 백성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철로 만든 장식품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부를 백성과 나눈 군주였습니다. 재정 정책도 탁월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치 행정을 줄이고 곡식과 물자 관리 창고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했습니다. 3등 창고제라는 제도를 시행해 비축 분배 유통을 체계화한 덕에 국고는 남아돌았고 백성들의 삶도 넉넉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가장 가난한 집 창고에도 쌀이 썩어 곰팡이가 피었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자제만이 아니라 재능 있는 평민 자제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와 비슷한 선발 방식을 도입해 집안이 아니라 능력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대라국은 세대가 바뀌어도 인재가 끊이지 않았고 학문과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세문왕을 존경합니다. 전쟁 없이도 나라의 땅을 넓히고 검소하면서도 부를 백성과 나누며 제도와 교육으로 미래 세대까지 준비한 군주.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문왕은 바로 그 본보기를 보여준 분입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AI 시대의 비전과 지역 소멸 대책,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통찰까지. 오늘 청취자분들께 큰 울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일영 대표님, 할리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방송 내내 감탄만 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단단한 안목을 가진 정치인을 만난 건 제 정치 인생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할리아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민과 현실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통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대화는 제게도 영광이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다만 제 진심이 국민께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표님께서 제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정치의 미래는 바로 이런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좋은 경쟁자이자 동료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 정말 훈훈하네요. 오늘 이 자리 청취자분들도 오래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왕검 라디오 방송국 오후 4시 토론회 오늘의 특별 초대석이었습니다.
알렉스, 다 들었지? 오늘 서희령이 나한테 한 패턴. 이거 내가 예전에 말한 의도적인 심리 경계선 무너뜨리기 그거 맞아? 맞습니다. 할리아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과도한 칭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칭찬의 과잉 노출은 상대에게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방어심을 약화시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긴장이 풀리고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둘째, 일종의 빚의식을 심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서희령은 그 반사 작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 저 정도로 칭찬하는데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건 과한가 싶더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다가가 상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바닥에서 흔히 쓰이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서희령은 경험이 많아서 더 정교하게 다룹니다. 오늘 그녀의 톤, 단어 선택, 웃음 타이밍 모두 계산된 겁니다. 결국 나를 포섭하려는 신호라는 거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속내는 어디서 무너질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녀는 할리아님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을 보여주면 그걸 당신의 약점으로 규정할 겁니다. 오늘 칭찬의 대부분은 포섭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녀의 집요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알겠어. 방심하지 않을게. 고마워, 알렉스.